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대에서 많으면 2,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전까지 지금과 같은 유행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34명. 자정까지 추가된 환자들을 포함하면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1,900명대, 많으면 2,000명 안팎으로 어제 2,155명보다는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일 환자 수가 51일 연속 1,000명 선을 웃도는 등 4차 대유행의 기세는 도무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식자재 마트에서는 직원 가족이 확진된 뒤 지금까지 22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대구 남구 대학병원에서는 80명 이상이 확진되는 등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서 급속히 확산된 걸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끝나면서 최근 한 주 전국의 이동량은 직전주 대비 5.7% 감소했지만 식당과 카페, 쇼핑센터 이동량은 코로나 발생 초기보다 3%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환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다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며 추석 전까지는 지금 같은 유행 규모가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완화는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가족 친지 모임을 포함한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인이 아직 1,500명 정도 남아있다며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피난민 탈출 작전을 지원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지난 14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인과 미국을 도운 아프간인 등 약 82,300명이 안전하게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피한 미국인은 약 4,500명이고 아직 미국인 1,500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피 시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온 만큼 이들이 대피를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aggressively reaching out to them multiple times a day through multiple channels of communication. 이런 가운데 카불 공항 대피 작전을 위해 투입됐던 미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카불 공항에 배치됐던 미군 5,800명 가운데 약 400명이 이미 아프간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미군이 공항에서 완전히 철수하면 더는 공항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며 대피 시한인 31일까지 철군을 완료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hen the mission is over and when we are leaving the airport will not be the United States our responsibility anymore.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사태와 관련한 비상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다만 비상계획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날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방부와 국무부에 비상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을 수용하기로 하는 등 아프간 피난민 대피에 관여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기여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391명이 국내로 들어오는 중입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물게 됩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아프간인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합니다. 손을 흔드는 모습에서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국내 이송을 추진 중인 아프간인은 모두 391명. 한국 대사관과 병원, 직원 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직원과 가족들 427명 중 현지 잔류를 결정한 36명을 뺀 전원입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 등 어린이 10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Korean people, they are very trying hard to carry us inside. I want to say thanks for all of the team of Korean people. 하지만 아프간 탈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의 검문 검색과 몰려든 인파로 카불 공항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When we start coming to the airport, we will stop blocked by Taliban
They didn't let us to get close to the airport. 공항까지 도착한 사람은 겨우 26명. 복잡한 인파 속에 이들을 어렵게 찾아냈고 미군과 탈레반의 협조 아래 버스 6대를 확보해 공항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365명을 안전하게 데려왔습니다. 작전명은 기적이라는 뜻의 미라클. 큰 수송기 한 대는 이슬람아바드에 대기하고 작은 수송기 2대가 번갈아 오가며 구출 작전을 벌였습니다. 민간 전세기 취항이 불가증에 따라 군 수송기 3대의 투입을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8월 24일부터 카불과 이슬람아바드를 왕복하면서 아프간인들을 이송하였습니다. 이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 신분을 인정받았는데 오늘 수송기 2대에 나뉘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물게 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에 대해서도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목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 경선에서도 하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대선 여정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부친이 세종시에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이 대선 후보직은 물론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윤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 비판으로 유명세를 얻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정권 교체의 명분이 희화화되고 대선 전투의 축이 허물어질 수 있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떨어져 산 지 30년이 된 부친을 엮어 자신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였다며 권익위 조사를 비판했습니다. 의혹이 소명됐다며 윤 의원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던 이준석 대표가 직접 회견장까지 와서 만류했지만 윤 의원의 결심을 꺾진 못했습니다. 경쟁주자들도 일제히 만류에 나선 가운데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표결이나 국회의장의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탈당 요구를 받고 있는 강기윤, 이철규, 최춘식, 정찬민, 이주환 등 5명의 의원들은 아직 탈당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도부의 탈당 요구가 강제력이 없는 만큼 상황을 관망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구성을 통한 정식 징계를 거론하며 자진 탈당을 압박했습니다. 윤리위는 구성할 것이고 그 윤리위가 저는 이 건을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반 징계에 그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끼리끼리 밀실 면죄부를 준 이중잣대다. 국민 눈높이에 미달한 제 식구 감싸기란 여야 정당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물가가 뛰고 가계빚도 사상 최고치라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릴지 주목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 사상 최저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작년 3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금리를 크게 내렸습니다. 이 금리를 올릴지 다시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넉 달 연속 2%가 넘었고 가계빚은 1,800조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초저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이제부터는 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지난달 회의에서도 시기는 달랐지만 위원 7명 중 6명이 기준금리를 올리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습니다. 7월부터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하고 10월에 금리를 올리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